BBC 기자가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에 전세계 해외 커뮤니티가 폭발했습니다. 사이트에는 온종일 한국에서 찍힌 사진으로 도배되었고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한국에서 사진을 찍고 기사를 보도한 BBC 기자도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SNS에서까지 한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전 세계 네티즌들은 한국은 혼자 2060년에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나라야 라며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유럽 등 해외에서 한국과 함께 하고 싶다며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죠. 대체 한국의 어떤 일로 이토록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BBC에 보도된 하나의 기사가 영국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 커뮤니티에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한국은 도대체 뭐 하는 나라야 라며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그건 바로 사진 속에 있는 한국의 드론 축구 대회 때문이었습니다. 드론 축구는 2017년 대한민국 전주에서 처음 시작된 대표적인 K 컨텐츠로 드론 산업의 국민 수용성 증진과 국내 드론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전주시 그리고 캠틱 종합기술원이 국내 기업들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세계적인 인기 드론 레포츠인데요. 드론의 사용 분야가 농업, 에너지, 건설 및 광업, 치안 유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성장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상업 및 정부 부문의 드론 수요 증가로 인해 2027년 총 드론 시장 규모가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죠. 많은 사람들이 드론 산업에 주목할 만큼 드론을 활용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최근 한국에서는 2022 국토교통부 장관대 드론 축구 챔피언십이 7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이런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각계의 방문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국 선수단의 응원을 위해 제일 먼저 드론축구 경기장을 찾은 프랑스와 봉땅 주한 벨기에 대사는 미래의 스포츠를 보는 것 같다며 드론축구를 매개로 한 한벨 선수단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 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회에 참가한 프랑스 팀을 응원하며 한불 무역 증진을 위해 K 컨텐츠인 드론축구와 드론축구 제품을 프랑스에 적극 소개하겠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한불 드론축구 친선 경기를 제안하였습니다. BBC는 한국에서 열린 드론축구 대회에 대해 해당 내용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BBC의 보도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드론으로 기발한 스포츠를 개최하다니 놀랍다. 다음에 한국에 놀러가게 된다면 드론 축구를 관람하고 싶다. 해외에서 드론 축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날 이례적으로 직접 선수단을 이끌고 온 일본 최대의 자동차 전문기업 오토박스의 노부오 노리스 집행이사는 일본 내 500여 대리점을 통해 드론 축구를 보급함과 동시에 드론 축구를 매개로 한 일본과 한국의 청소년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산업이 다방면에서 골고루 발전해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특히 학교 교육에서 클럽 활동이 큰 비중을 가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답게 학창 시절 각종 스포츠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 생활체육의 저변이 넓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한두 개 이상쯤은 스포츠 경험이 있는 생활체육 대국이죠. 프로 스포츠 문화도 아주 좋아해서 미국과 중국 다음에 스포츠 시장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스포츠에 관해서는 콧대 높던 일본이 한국의 선수단을 이끌고 한국과 적극 교류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긴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과는 절대 교류할 필요가 없다. 드론 축구에서 한국을 무조건 이겨야 한다. 한국이 드론 축구의 선두가 되는 것을 두고 봐선 안 된다라며 한국에서 열린 드론 축구 대회를 깎아내리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드론 축구뿐 아니라 드론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2016년 두바이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의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13살에 불과했던 한국의 청소년 김민찬 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로라 하는 드론 고수들이 모여 각자의 실력을 뽐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김민찬 군은 나이를 초월한 드론 실력을 드러내며 좌중을 압도했죠.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수년 전부터 드론계의 전설로 불려왔던 미스터 스틸, 미국의 스틸 데이비스 선수였고, 당연하게도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관중들은 미스터 스틸의 낙승을 예언했는데요. 한국의 꼬맹이가 미스터 스틸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대회에서 탈락하고 울지는 않길 바란다. 스틸에게 트로피를 주고 경기를 시작하자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민찬군은 본격적으로 대회에 도전한 지 첫 해에 불과한 드론계의 새싹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스틸 데이비스는 이미 드론계의 전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민찬군이 보여준 드론 실력은 드론계의 전설마저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연기는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항상 막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곤 했던 김민찬 군은 탄탄한 기본기에 더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교가 거들어진 드론 연기를 선보였고, 그 결과 스틸 데이비스를 꺾고 프리스타일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죠. 이처럼 한국의 작은 꼬마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으로 세계를 제패했는데요. 현재 민찬 군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드론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드론축구협회 노상읍 회장은 드론 축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규제 완화를 위한 샌드박스 지정 등으로 전주발 드론 축구가 세계로 비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며, 드론 축구가 미래 스포츠로서 월드컵처럼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게임 체인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대한드론축구협회와 전주시는 2025년 세계드론축구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올해 중 세계드론축구연맹 창설을 준비 중이며, 전주시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110억 원을 투자해 국제규모의 드론축구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똑똑한 인재들과 드론축구가 만나 미래에 큰 성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의 선조들이 알게 된다면 오늘날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무척 뿌듯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생튜브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